제가 보기에는 가장 극적으로 평생 업계에서 쌓아온 업력 같은 걸 부정당하고 공격받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첫 번째로 계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종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JTBC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저 배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갔다가 결국은 장사꾼, 사기꾼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시키려고 했었어요. 저쪽에서. 자, 오늘 그래서 이제 3년간 못했던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아직은 다 풀 수 없겠죠. 정권이 바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이빙벨 가서 내렸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 현장에서. 이상호 기자가 준 어떤 첩보, 그 사람들과 어떤 정부 관리들 간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제거해라. 직접적으로.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사실 실감, 영화 같은 데서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실감은 안 났는데, 설마 그랬는데, 이제 언제, 그런 거를 느꼈냐면은, 이제 두 번째 그 총장하고 장관이 불러서 갔을 때, 가서, 이제 그 업자, 그 배를 대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세월호에다가 배를 설치하려고 대는데, 방해 끝에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그 파도가 좀 쳐서, 대기하고 있던 중에 그 섬에서, 섬 가까이에다가 이제 투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그 해경 간부 하나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대표님 뭐 하시냐고, 우리 일을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구조를 해보자고 그러는 건데, 누구 옆에서 이제 듣는 상태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 오시라고 지금 빨리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때 파도가 이제 한 2m 치고 그럴 때예요. 그럼 배를 못 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지금 날씨가 이래서 여기 이제 피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표님이라도 오십시오. 혼자? 경비정 보낼 테니까. 그래서 전화를 바로 끊었어요. 그래서 바로 앵카 걷어서 팽목항으로 도망을 왔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또 오라고 지금. 근데 이제 배에서 보통 사고가 나면 이 어선 같은 데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나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실종이 돼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뭐 그 선원간에 찍힌다든가 이러면 저녁에 그냥 밀어버려요. 바다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를 이거는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시도를 계속 느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5월 1일에 이제 그 전날 그 다이빙 2시간 하고 그리고 철수를 하게 돼서 현장에 왔는데 가족들의 이제 그런 그 얘기는 아시죠, 이제? 유가족들이 나서면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중 일부가 이종인 사기꾼이라고 공격을 했었죠. 그때까지는 사기꾼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극상하지는 않고 그냥 실패자. 장사하러 왔냐? 장사하러 왔다. 세월호 얘기 좀 해보자면 일단 2년 3년 걸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너무 오래 걸렸죠. 3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상하기에 세월호가 3년 요 근래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또 빨리 건지리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계속 질질 끌 것이다. 이제 그 처음에 그 인양 문제는 우선시 되지 않고 일단 구조부터 먼저 하자, 시신수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로 아마 좀 꽤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인양 문제 나온 거는. 그러면 인양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나서 업자 선정이니 이런 걸로 또 몇 개월을 끌었어요. 사실 그럴 게 아닌데.
그런 그만한 배를 건질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이제 구조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 돼요. 아, 우리나라에도 몇 개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제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 국내 다 배제시켜버렸고. 그래서 했을 경우 결정이 되면 6개월이면은 네. 충분히 배를 지금같이 어떤 그 지금 일어나는 문제, 배가 옆으로 누워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전혀 상관이 없이 배를 온전하게 건질 수 있었죠. 그 이상 걸릴 이유가 없죠. 저희 해상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앞을 예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다 그래서 내일 날씨가 좋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한 4배 인력을 넣는다든가 갑자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6개월이면 충분했던 일이죠. 나머지 2년은 일부러 안 건져졌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공법이 바뀌었고 뭐 어쩌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법도 써서는 그 배 구조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됐고. 애초부터 그런 얘기는 이제 그 우리 국내 업체들도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그 공법은 안 맞다고. 저도 실패를 한 번 했습니다. 예전에. 천안함 사고 났을 때 천안함이 1200톤인데 우리가 2400톤짜리를 건지는데 사실은 비용 문제에 있어서 크레인을 들면 하루 사용료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우 6시간 사용하는데 한 1억 2천 줬어요. 1억 2천을 주면 적어도 한 4일 하면은 벌써 한 거의 5억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력백으로 하면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없지, 이 사람들도.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업자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해수부에서 그걸 어그리를 했다는 거죠. 해수부에서. 근데 실제 또 비용도 결국은 거의 똑같이 들었다고 하던데. 사실 그 돈을 주고 어떻게 처음에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꺼낸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돈을 줬으면 그대로 했어야지. 그것까지는 이제 판단하실 수 없긴 하겠지만, 구멍을 많이 뚫는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닌가.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배가 떠 있다가 물에 가라앉으면 그건 다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요. 떠 있던 거는. 그리고 이제 재료가 강제로 돼 있기 때문에, 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와야 로프를 쓰든 체인을 쓰든 그 중량만 분산을 시키면 물론 접촉면이 조금 찌그러지는 건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감수하고 보통 계약을 하죠. 그 선체 보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그 인양할 때 생긴 그런 변형 같은 거는 나중에도 인정이 되니까 조사할 때.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었다라는 거는 배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배 어떤, 제가 믿는 바는 그 배가 사고가 난 게 무조건 배 물이 들어와서 그게 침수가 원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구멍을 그런 어떤 공정을 핑계로 내려가서 구멍을 뚫는 거는 이제 전기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불어서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을 잘라내는 건데 그거는 어느 그런 어떤 그 치명적인 부분, 침수의 흔적이라든가. 흔적을 없앨 수가 있죠.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리고 이제 선체를 볼 때 배가 부딪혀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부딪힌 자국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딪힌 자국이 모서리로 찍었다면 쑥 들어갔겠지만 둔탁하게 이렇게 해서 큰 어떤 물체가 툭 하고 치고 갔다면 눈에 안 나타나요. 차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 치면 차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툭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범퍼가 이만큼이 들어갔다 나왔어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딪힌 자리에 넓게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해서 조각나는 게 발견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페인트 자체가 이제 경화됨으로써 이제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연성이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과연 뭐 지금 그 조사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얼마나 경험이 있고, 또는 뭐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지, 저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이 중국 업체 실력이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볼수록 예. 실력이 낮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력이 낮다, 덜하다의 차이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루에 건지느냐, 뭐 한 달에 걸리느냐, 뭐 이런 차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봐서는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중국 업체가 그러니까 다들 반대하는 인양 방식을, 제시했던 중국 업체가 결국 비용도 거의 똑같은 중국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세요? 철저하게 보안이 이제 지켜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겠죠. 가리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 딱히 중국 업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그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JTB 첫 출연 때부터 생존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해봐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오늘 밤이라도 어떤 비슷한 사고가 나면 사람이 먼저죠. 무조건 배가 뒤집혀 떠 있으면, 떠 있다는 건 그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거고, 공기는 그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한 21%의 산소가 우리 대기처럼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21%가 한 15%, 16% 될 때까지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첫날은 무조건 살아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 무조건 살아 있었죠. 무조건 살아 있었고, 한 그 배가 가라앉기 전까지도 살아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바깥하고 사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못 나왔을 뿐이지, 공기 중하고 똑같은 대기압 상태에 있던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애들도 그쪽에 많이 모여 있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기다렸는데 4일을 기다렸는데 5일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데. 아이가 너무 깨끗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학부형 중, 그 유가족이죠. 학부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식이 올라오는데 거의 2달 이후에 이제 발견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을 하느라고 200여 구를 본 거예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는 얼굴이 너무 깨끗하게 나왔어요. 같은 2달인데. 마치 엊그제 죽은 애처럼.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더 이제 원통해하고 막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2달을 그 찬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패될 요소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너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오래 살아남았던 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했는데 정반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원래 이제 몸속에 그 고압 공기가 녹아 들어간 거를 푸는 방식은 감압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다이버들이. 그냥 올라오면은 잠수병 걸린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중간중간 압력을 조금 낮은 데로 이렇게 옮기면서 녹아 들어간 공기를 빼내고 나왔을 때 정상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숨을 못 쉬잖아요. 거기서 숨을 쉬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나와서 몸이 부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공기가 녹아든 게 피부로, 눈으로, 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몸 체조직에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는 일시에 주변 압이 낮아지면, 즉, 그 발견된 곳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부풀게 돼요. 깨끗하게 온전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오히려 빨리 사망한 아이고, 몸이 부풀어서 나온 아이들은 오히려 거기 살아남아서 거기 있던 압축 공기를 마시고 있다가 사망했고, 그게 살아있었다는 거죠. 사망했고, 그 사망한 아이를 압축 공기를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끌어올리니까
감압하지 않고 몸이 이렇게 부푼 거다. 부푼 아이들이 오래 살아남아 있었던 아이들인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 수가 200여 명이 된다니까. 200여 명이. 정도, 부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살아 있었다. 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의 섭리고 또 그렇게 몸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한 거죠. 엄마 아빠는 살아 있었다고.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어떤 장면이었어요? 지금 되돌아서 말씀하시면. 근데 정부에서 부르지 않은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동원업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동원업체. 예. 네. 해군, 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해양경찰 네. 쪽에서 각자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네. 작업 인원, 작업 그 경력, 그 1년 동안, 네. 그 다음에 작업 그 장비, 그런 것들이 쭉 이제 1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연락이 올 줄 알았죠. 해경도 만약에 그 배 속에서 생존자가 있고 구해내려면 당연히 다이빙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업력도 있고, 그리고 1급이고, 제가 알기로는 1급인데,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연락을 와야 되는데, 저 조난의 경우라면 왜 연락이 안 오지? 거기서부터 이상해졌다는 거군요. 그죠. 구조를 안 하고 못 하게 했죠.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구조를 안 한 것가 죄가 안 된다면 구조를 못 하게 한 건 또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불허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생존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바다에서 그래도 아무리, 중간에 무슨, 행시나 이런 걸로 해서 고위 계급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라도 바닷바람 맞고 그렇게 해서 그 계급을 올라갔는데 왜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고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배가 전복돼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를 구조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구조한 경우도 있다고요. 해경이 알고 있다고 그런 거를. 김정 감독이 한 2년만 미친 듯이 이 사고 원인을 따지다가 이제 지금 다큐는 거의 막바지인데 이제 시사 일정을 곧 공개할 텐데 김 감독의 이야기가 이제 이게 닷을 이용해 가지고 닷으로 소위 넘어뜨린 거 아니냐.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닷 가설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닷을 내렸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배가.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닷을 내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묘박. 배를 어느 위치에서 정박하려고. 있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닷을 내리는 경우는 배가 컨트롤이 안 될 때. 배가 이제 어느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메인 엔진 주기가 뭔가 잘못돼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주기 엔진을 그 전진 방향으로 가던 거를 후진으로 함으로써 배를 감속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큰 등치가 20노트 되는 속도로 전속으로 가는 상황에서 주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참 엄청난 거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면 그거 키를 돌려서 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웬만하면 다 받고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닷을 놔요. 닷을 길게 놓지 않고 이 바닥에 비껴졌다 걸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짧게. 그래서 김 감독님이 보여준 항적도 해군이 지그재그로 돼 있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지그재그 부분이 생략이 돼서 이거는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브라이스호에서 얘기한 제2지점의 위치 그런 걸 해봤을 때는 그걸 종합해서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예, 봤을 때는 배를 멈추려고 예. 앵커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선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김 감독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걸려서 넘어지게 했다는 건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분명한 건 닷을 사용한 것 같다. 닷을 사용해서 넘어뜨린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된다고 있을 수 생각하시고. 없는 얘기고 뭐하고 똑같냐면 이 가면서 배를 급 우연타든 좌연타든 한쪽으로 틀어서 배가 넘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동의하시는 거군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닷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데 전혀 지그재그로 이제 항적이 나온 것은 닷을 걸어서 퉁퉁퉁퉁 이렇게 걸렸던 항적인 것 같다. 쭉 끌리다가 돌출 부위가 있어서 배가 걸려요. 네. 그러면 가다가 힘을 받으니까 한쪽으로 틀어져요. 네. 틀어졌다가는 이게 비껴져요. 네. 그러면 가든 타력에서 또 진행을 해요. 네. 그러면서 배가 감속이 되는 거죠. 항적으로 봐서는 닷은 사용한 것 같다. 예, 그렇죠. 거기서 활 꺾어서 넘어진 거는 무슨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넘어진 거는 거기서 넘어진 게 아니고 이 배에 물이 들면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아,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침수가 그쵸. 구멍이 났다 어딘가에. 예, 예. 바닥 쪽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거를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그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거 정도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들어오는 양이 많아져요. 보통 물이. 그래서 배를 포기하게 되고 가라앉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배가 이제 물이 들면은 이게 평평하다 그래서 그냥 차분히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점점 이게 심해져요. 그러면 배가 어느 정도 침수가 되면 배 옆으로 들어올 요소가 많아요. 그 배를, 세월을 이렇게 보면 그런 그 객화선들 보면은 이 위에만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사다리 밑에 쪽에도 그 평상시 그 서비스 보트라 그래서 그 배에 무슨 물건을 뭐 공급을 하고 아니면 엔지니어가 타고 들락날락 하게끔 수면 가까이에 문이 있어요. 수면 가까이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타는 데크에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 데크 상태에 수밀 상태가 시원치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쪽 램프, 자동차를 실으려고 내리는 발판. 그거에 올렸을 때는 원래 올렸을 때 이 수밀 그 패킹이 돼 있어서 완전하게 이렇게 닫게 돼 있어요. 황천시에도 물이 안 들어오게. 근데 이제 그 발판의 상단은 항상 수면보다 높아요. 높은데 어떤 이유든 침수가 시작해서 그 워터 레벨이 그쯤 되면 그 다음에 거기가 부실했다 하면 들어오는 양은 엄청나게 되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기우는 거고, 그래서 화물들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지. 세상에 어떤 화물선이 급 우연타, 급 좌연타 했다고 그래서 배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세상에 떠다니는 배가 없어요. 정부의 발표는 우연타를 했는데 배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 평형수 문제라든가 뭐 과정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로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 정부 발표는 말이 안 된다. 말이 뭐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닷이 지금 없잖아요.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 세월호라는 배는 통상적으로 이제 어느 배나 좌연우연 앵커가 이렇게 있어요. 닷을 이렇게 차고 다녀요. 비상시가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주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항에 입항하기 전에 대기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노선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 닷을 내릴 일이 없다. 일이 없는 배요. 아.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 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닷은 주철로 돼 있어요. 녹여분. 그러면 그리고 둔탁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게 돌이고 뭐고 뭔가 넘어갔다면 그 닷의 차이가 있어요. 그 페인트가 처음엔 벗겨져서 이게 티가 안 나지만 그 바다에서 물속에 안 집어넣어도 물 밖에 그 염기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특별하게 녹이 난다고.
그 닷은 사용됐는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누군가 올렸죠. 누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비상시에 닷을 사용했으면 그냥 닷을 올릴 겨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닷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닷을 사용했다는 걸 숨기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닷을 거기 놨으면 병풍도에서 200-300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 어선들 그 조그만 어선이라도 20-30명 태우고 한 뭐 10대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살려. 그죠? 닷을 놓은 것까지는 좋은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네. 근데 다시 닷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러면 닷을 올리는 게 누가 한 사람이 슬쩍 가갖고 이렇게 영차영차해서 둘이 가서 셋이 가서 영차영차 하는 게 아니에요. 단추 하나 기계를 돌리면 써야 돼, 기계를. 기계를 쓰고 혼자서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2명 이상의 사람이 그 닷을 올리는데 참여를 했을 거고 지시를 받았을 거고 닷을 올리자마자 배는 그 침몰 지점으로 유유히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요. 그 넘어진 지점이 아닌 곳으로 떠내려가기 위해서 닷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기관실에 물이 찼다는 거는 벌써 배가 5도고 뭐 몇 도고 기울어진 상태. 기울었으면은 거기서 애들을 갖다 그 가까운 데로 보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때 나가라고 했어요. 다. 근데 누구 지시로 그 선원들의 결정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도 이해가 안 가시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은 건 닷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가? 높다.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높다. 아니, 가능성보다는 침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용한 닷을 끌어올렸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긴박한 상황에서 닷을 사용했어요. 그럼 그거 언제 끌어올리고 있어요? 배 절단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해수부에서는 뭐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갑자기 3년 동안 느릿느릿하다가 갑자기 막 배 빨리 절단하고 막. 근데 절단을 하면 쉽죠. 절단 안 한 상태에서는 뭐 얘기했지만 배폭이 22m인데 22m면은 뭐 어디 신문에는 뭐 9층 높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통로가 팔을 이렇게 피고 지나가도 돼요. 둘이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이게 옆으로 됐다. 그러면은 이 좁은데 이렇게 깊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야죠. 그걸 자르면 안 되지. 지금 와서.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하나는 수습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을 파악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한 건데, 이렇게 해놓고 잘라버리면 자르는 위치에 그 미습 수위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불을 대면은 뭐 거기만 되나요? 하다 보면. 불똥이 튀고 이쪽에서 뭐가 이렇게 해서 잘랐다 그러면 또 자세히 봐서 아, 요거 못 잘랐네 하면 더 자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지금 접근을 못하게 하니 뭐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 나는 참 이상한 게 그런 사고가 나면 그게 무슨 군사 비밀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맞아요. 왜 뭐 200야드 100몇 메타 그 접근 제한을 두냐고요. 500m 뭐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도 저도 절대 못 오겠죠. 그러니까요. 3년 동안. 뭐 사실은 우리도 배 건질 때 해경이 그 호버크래프트 타고 왕 하고 와요. 그럼 야, 배 대지 마 그럼 못 되게 해. 그거는 좀 이렇게 귀찮다 이거죠. 작업하는데 와갖고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거는 아니지. 그 자체도 정말 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세월호는 사고부터 그 3년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민 가려고 하셨죠. 왜냐하면 나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그리고 욕 먹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갔다가 실력이 안 돼서 실패한 사기꾼 이런 프레임을 짰거든요. 딱 그걸로 공격했어요. 제가 이제 좀 양심이 있는 사람 측에 속해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뭐 그 얘기도 전에 어디서 했어요. 한 30몇만 원어치를 샀는데 아줌마가 8만 원이래요. 그래서 8만 원을 주고 왔어요. 영수증 받아갖고. 오다가 보니까 30몇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났어요. 다시 갔어 거기 차 돌려서 가갖고 들어가면서 아줌마 장사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반말 비슷하게. 왜냐면 나는 주러 온 사람이니까 좀
처음에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갖고, 죄송해요. 그러고선, 영수증 이거, 네, 영수증 이거 봐요. 그러더니, 죄송해요. 얼굴이 빨거더니, 그 다음에는 완전 더 빨개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덜 받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미쳤나? 자기가 8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 팔아서 얼마 남는지, 아줌마 무슨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돈 1, 20만 원에 내가 이 동네를 못 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시비를 참 특이하게 거시네요. 아니, 그건 뭐, 있던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가려고 집도 뭐 자리도 봐놓고 뭐 이제 계획도 어떻게 뭐 해놨다가 그 이상호 기자가 영화 만들어서 그 가족들이 그거 보고 처음에 이상호 기자 맞을 뻔했잖아요. 그 영화 비춰주면서. 그 이제 뭐 그 영화 보고 끝나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죄하고 뭐 가족이 전부니까 그 사람들만 이해하면 되지 나머지 국민이야 뭐 시간 걸려서 이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풀렸죠. 자유를 다시 이 땅에서 얻게 됐습니다. 그 대표님 사무실에 싹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 일 때문에 그랬겠냐마는. 그래서 20 몇 년 동안 그 쌓은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장비 싹 불탔죠. 저희 국가기관 조사기관 국과수 그 다음에 화재감식반이 와서 내린 결론은 원인 불명.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괜찮아요 근데. 혼란을 탔어요. 거지. 기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이제 아마도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세월호 특검을 하겠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특검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공식적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명예가 회복돼야 할 첫 번째 줄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 있으십니까? 그 천안 사건도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거. 자리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함장이 너네들 네 위치로 가서 문 잠그고 방수 조치하고 있어라. 그 말 믿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뜨드득 하고 뜯어지고 가라앉고 죽고. 근데 그거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김철수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꼰대 말기입니다. 네, 뭐라고요? 선생님, 저 아직 40대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슬퍼하지 마세요. 꼰대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사람이 먼저다의 카피라이터 정철이 정리한 꼰대 탈출 이야기, 꼰대 김철수.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응원은 잘하던데 야구는 좀 하니? 언니보단 잘할걸요? 1번만 안 갔어도 형 기록 다 내 건디. 야, 이게 지금 돌았네 지금 레전드 앞에서. 붙어볼까? 붙어볼까? 다양한 구질로 더 짜릿한 승부. 스크린 야구의 레전드 야구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없지, 이 사람들도.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업자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네. 해수부에서 그걸 어그리를 했다는 거죠. 회수부에서. 근데 실제 또 비용도 결국은 거의 똑같이 들었다고 하던데. 사실 그 돈을 주고 어떻게 처음에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꺼낸 방법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방법대로 돈을 줬으면 그대로 했어야지. 그것까지는 이제 판단하실 수 없긴 하겠지만, 구멍을 많이 뚫는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닌가.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배가 떠 있다가 물에 가라앉으면 그건 다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요.
떠 있던 거는. 그리고 이제 재료가 강제로 돼 있기 때문에 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와야 로프를 쓰든 체인을 쓰든 그 중량만 분산을 시키면 물론 접촉면이 조금 찌그러지는 건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감수하고 보통 계약을 하죠. 그 선체 보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그 인양할 때 생긴 그런 변형 같은 거는 나중에도 인정이 되니까 조사할 때.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었다라는 거는 배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배 어떤, 제가 믿는 바는 그 배가 사고가 난 게 무조건 배에 물이 들어와서 그게 침수가 원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구멍을 그런 어떤 공정을 핑계로 내려가서 구멍을 뚫는 거는 이제 전기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불어서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을 잘라내는 건데 그거는 어느 그런 어떤 그 치명적인 부분, 침수의 흔적이라든가 네, 흔적을 없앨 수가 있죠.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리고 이제 선체를 볼 때 배가 부딪혀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부딪히는 뭐 하시냐고 우리 일을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구조를 해보자고 그러는 건데 누구 옆에서 이제 듣는 상태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 저 오시라고 지금 빨리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때 파도가 이제 한 2m 치고 그럴 때예요. 그럼 배를 못 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지금 날씨가 이래서 여기 이제 피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표님이라도 오십시오. 혼자? 경비정 보낼 테니까. 그래서 전화를 바로 끊었어요. 그래서 바로 앵카 걷어서 팽목항으로 도망을 왔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또 오라고 지금. 근데 이제 배에서 보통 사고가 나면 이 어선 같은 데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나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실종이 돼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뭐 그 선원간에 찍힌다든가 이러면 저녁에 그냥 밀어버려요. 바다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를 아 이거는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시도를 계속 느끼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5월 1일에 이제 그 전날 그 다이빙 2시간 하고 그리고 철수를 하게 돼서 현장에 왔는데 가족들의 이제 그런 뭐 그 얘기는 아시죠, 이제? 유가족들이 나서면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중 일부가 이종인 사기꾼이라고 공격을 했었죠. 뭐 그때까지는 사기꾼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극상하지는 않고 그냥 실패자. 장사하러 왔냐? 장사하러 왔다. 네. 세월호 얘기 좀 해보자면 일단 인양 3년 걸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너무 오래 걸렸죠. 3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상하기에 세월호가 3년 요 근래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또 빨리 건질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계속 질질 끌 것이다. 네. 이제 그 처음에 그 인양 문제는 우선시 되지 않고 일단 구조부터 먼저 하자, 시신수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로 아마 좀 꽤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인양 문제 나온 거는. 그러면 인양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나서 뭐 업자 선정이니 뭐 이런 걸로 또 몇 개월을 끌었어요. 사실 그럴 게 아닌데 그런 고만한 배를 건질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이제 구조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 돼요. 아, 우리나라에도 몇 개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제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 국내는 다 배제시켜버렸고. 그래서 했을 경우 결정이 되면 6개월이면은 충분히 배를 지금같이 어떤 그 지금 일어나는 문제, 배가 옆으로 누워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전혀 상관이 없이 배를 온전하게 건질 수 있었죠. 그 이상 걸릴 이유가 없죠. 저희 해상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앞을 예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다 그래서 내일 날씨가 좋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한 4배 인력을 넣는다든가. 갑자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6개월이면 충분했던 얘기죠. 나머지 2년은 일부러 안 건져졌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공법이 바뀌었고 뭐 어쩌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법도 써서는 그 배 구조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됐고. 애초부터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도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그 공법은 안 맞다고. 저도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 천안함 사고 났을 때 천안함이 1200톤인데 우리가 2400톤짜리를 건지는데 사실은 비용 문제에 있어서 크레인을 들면 하루 사용료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우 6시간 사용하는데 한 1억 2천 줬어요. 1억 2천을 주면 적어도 한 4일 하면은 벌써 한 거의 5억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력백으로 하면 그게 안 들어가니까 자국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딪힌 자국이 모서리로 찍었다면 쑥 들어갔겠지만 둔탁하게 이렇게 해서 큰 어떤 물체가 툭 하고 치고 갔다면 눈에 안 나타나요. 차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 치면 차가 접촉 사고가 있어서 툭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범퍼가 이만큼이 들어갔다 나왔어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딪힌 자리에 넓게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해서 조각나는 게 발견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페인트 자체가 이제 경화됨으로써 이제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연성이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과연 뭐 지금 그 조사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얼마나 경험이 있고, 또는 뭐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지, 좀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이 중국 업체 실력이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낮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력이 낮다 덜하다의 차이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루에 건지느냐, 뭐 한 달에 걸리느냐, 뭐 이런 차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봐서는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중국 업체가 그러니까 다들 반대하는 인양 방식을 제시했던 중국 업체가 결국 비용도 거의 똑같은 중국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세요? 철저하게 보안이 이제 지켜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겠죠. 가리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 딱히 중국 업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JTB 첫 출연 때부터 생존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해봐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극적으로 평생 업계에서 쌓아온 업력 같은 걸 부정당하고, 공격받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첫 번째로 계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종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JTBC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저 배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갔다가 결국은 장사꾼, 사기꾼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시키려고 했었어요. 저쪽에서. 자, 오늘 그래서 이제 3년간 못했던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아직은 다 풀 수 없겠죠. 정권이 바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이빙벨 가서 내렸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 현장에서. 이상호 기자가 준 어떤 첩보, 그 사람들과 어떤 정부 관리들 간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제거해라. 직접적으로.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사실 실감, 영화 같은 데서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실감은 안 났는데, 설마 그랬는데, 이제 언제, 그런 거를 느꼈냐면은, 이제 두 번째 그 총장하고 장관이 불러서 갔을 때, 가서, 이제 그 업자 그 배를 대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세월호에다가 배를 설치하려고 대는데 방해 끝에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그 파도가 좀 쳐서 대기하고 있던 중에 그 섬에서 섬 가까이에다가 이제 투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그 해경 간부 하나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아 대표님